저는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딸과 함께 오랫동안 즐겨봐온 인기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능 화면 속 어른들의 모습이 제가 딸 학교에서 실제로 마주한 학교폭력 사안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세요.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재현된 뒷담화와 따돌림. 우리가 배우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정말 많지요. 나이, 키, 외모, 재산, 직업, 장래성, 성격, 기타 등등. 배우자가 될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집안도 생각하지요. 상대방 부모의 생존 여부나 건강 상태, 형제 자매 관계, 그리고 출신 지역까지 이 다양한 기준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을 든다면 아마 이 세 가지일 것입니다. 외모, 돈, 성품이요. 외모는 남자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요즘엔 여자들도 남자의 외모를 많이 본다고 하네요. 용모를 보고 신부를 고르는 것은 페인트 색깔을 보고 집을 고르는 것이다. 결혼을 앞에 두고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기혼 선배들이 아무리 충고를 해도 다 부질 없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방영된 그 예능 프로그램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성인 미혼 남녀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인연을 찾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한 여성 출연자가 특정 그룹 바깥으로 서서히 밀려나는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공용 거실에서 특정 멤버들끼리만 사진을 찍고 새벽까지 큰 소리로 대화하면서 한 사람만 소외시켰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그 사람이 왜 저러냐는 식의 말들이 오갔고 그 말들은 돌고 돌아 결국 당사자의 귀에까지 닿았죠. 소외당한 그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논란에 휩싸인 출연자들은 SNS를 통해 잇따라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 무리 밖으로 밀어내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깨뜨린 일이었다고요. 진심 어린 반성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청자들의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저 어른들도 저러는데 아이들이라고 다를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딸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 학교에서도 저런 일 있었잖아. 현실 속 학교에서 벌어진 일. 딸이 다니는 학교 인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학교는 모두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A라는 여학생과 B라는 남학생은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다 아는 거의 남매처럼 지낸 사이였죠. 그런데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관계가 복잡해졌어요. A가 B의 여자친구 이야기를 주변에 흘리기 시작했고, B도 A의 비밀을 여자친구에게 말해버렸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거죠. 그런데 B가 선택한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말로 풀거나 거리를 두는 대신 직접 A가 있는 곳을 찾아가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 쓰러진 상대를 향해 발을 올려놓으면서 아빠 없는 티 내지 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이의 가장 아픈 곳을 겨냥한 언어폭력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를 타고 퍼지기 시작했어요. 가해자는 물론 주변 친구들까지 그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교 이름과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잡아버린다는 문구와 함께요. 피해 학생 A는 당시 그 영상이 더 퍼질까 봐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버릇을 고쳐주려 했다고 말했지만 그 어떤 이유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의 심리적 손상이 걱정됩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가 되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뒷담화, 왜 이렇게 강력한 폭력이 되는 걸까요?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첫째, 모두 가까운 사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료 사이.
낯선 사람이 아닌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일이에요. 관계가 가까울수록 상대의 약점을 알게 되고 그 약점이 무기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둘째, 모두 소외를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슬쩍 무리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만 배제시키고 뒤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이것이 현대의 따돌림입니다. 셋째, 디지털 세상이 폭력의 무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뒷담화가 입에서 입으로 번졌다면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수십, 수백 명에게 동시에 닿습니다. 단체 채팅방, 인스타그램 스토리, SNS 메시지 클릭 한 번이 수십 배의 폭력이 되는 세상입니다.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이것을 사이버 2차 가해라고 부릅니다. 영상을 나르는 행위,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인물을 화제로 삼는 행위 이 모두가 명백한 폭력입니다.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예요.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일이 유독 경쟁이 치열한 공간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한 명의 남성을 두고 여러 여성이 경쟁하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동네, 같은 학교에서 같은 또래끼리 서로를 의식하는 학교 공간. 두 곳 모두 비교가 일상인 환경입니다. 내가 잘 보이려면 상대가 못나 보여야 한다는 착각, 상대를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오해가 싹트기 쉬운 곳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속 논란에서도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폭력을 행사한 쪽이었습니다. 사과문을 올리고 법적 조치를 받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사회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한 출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입장을 바꿔 내가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고민했을 만큼 힘들었을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나의 무지함이 부끄럽다. 이 말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도 어른들의 모임에서 누군가를 소외시킨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딸과 함께 나눈 이야기. 저는 예능 프로그램 논란을 보면서 딸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할 것 같아? 딸은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어요. 아마 무섭기 때문 아닐까? 내가 밀려날 것 같은 게 무서워서 먼저 상대를 밀어내는 거. 중학생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는 꽤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따돌림을 주도하는 아이들의 내면에는 어른들의 집단 내에서 뒷담화를 주도하는 이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내가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때 그것이 타인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누군가를 무리 밖으로 밀어내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그건 사실 내가 두렵다는 신호야. 그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상대에게 직접 표현하거나 가까운 어른에게 털어놓아. 남 이야기를 뒤에서 하는 것은 그 불안을 해결해 주지 않아. 오히려 더 커지게 만들 뿐이야. 예능 프로그램 속 논란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출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있는 공간에서 누가 무리 밖에 놓이고 있지 않은지 먼저 살피는 일,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의 등 뒤에서 하지 않는 일, 이런 작은 자리에서 계속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학교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것도 어른들의 훈계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잘못을 저지르고 그 결과를 온몸으로 맞닥뜨린 사람이 반성 끝에 내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들립니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만나는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해 행위를 한 학생들의 상당수는 처음에 별것 아니다. 다들 하는 것이다.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단계에 이르러서야 그 파장을 실감합니다. 학교폭력은 사소한 뒷담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뒷담화가 SNS를 타면 두 번 다시 지울 수 없는 기록이 됩니다.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부의 기록은 수년간 남고
피해 학생의 마음속 흉터는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능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내 말이 누군가의 등 뒤에서 그 사람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은지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 한 번의 멈춤이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딸과 함께 그 예능 프로그램을 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둘이서 오늘 누가 상처받았을 것 같아?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하고 이야기 나눕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우리 가족의 인성교육 교재가 된 셈이에요. 뒷담화가 없는 학교, 소외가 없는 경쟁,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어른들의 세상, 그게 제 딸이 살아갈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